여러분 아까 강당에서도 인사말 하고 여기서도 또 격려사하고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좋습니까? 그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받은 팜플렛 보셨어요? 이 선배들은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다는 이런 곳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경험을 오늘 공유하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선배들의 모든 것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확실하게 들어줘야만 여러분도 그런 선배보다 더 훌륭한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컨퍼런스가 사실은 올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됐지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굉장히 행운하죠? 아닙니까? 박수 한번, 우리 고생하는 선배들 박수 한번. 네. 또 이 늦은 시간에 또 이거를 또 기획해 주시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고마움의 마음으로 더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발표를 할 때 뭐가 궁금한지,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꼭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같이 토론하고 물어보고 끝장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선배보다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직장으로 꼭 취업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반짝반짝 빛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저도 귀담아 들으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르면 두 배 손해보는 취업 잘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스피커 신준서입니다. 제가 3년간 다니면서 이제 2학년 1학기에 저에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2학년 아니면 1학년들을 위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해봤고요. 그게 목차는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더 많은 기회 얻기, 이렇게 세 챕터로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마다 세 개의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발표를 시작해 볼 거고요.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축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꾸준히 유지보수되는 서비스를 운영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해커톤 주제, 해커톤 프로젝트 같은 것도 꾸준히 유지해 보면서 운영을 해보는 경험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로 이제 부마이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마이키는 거의 한 1년간 가까이 서비스 해보면서 많은 개발과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에러 수정도 많이 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든 경험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계속 개선하는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적 고민을 넘어서 실제로 프로덕트 단계에서 실제 PM과 PO의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기록하기인데요. 오늘 회고록 끝나셨잖아요. 다들 회고록 쓰실 예정이시죠? 네, 회고록 다들 쓰셔야 되고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동환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동환이 하실 때 회의록 한반보는 물론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마루를 진행할 때 팀원들과 의견 충돌 같은 것도 이제 일기장 같은 거에 다 적어놨는데요. 이럴 때 하면 뭐가 좋냐면 면접이나 뭐 자기소개서 쓸 때 뭐 팀원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미리 적어놓으면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록해야 결국 나중에 기억 안 날 때 포트폴리오에 쓸 것도 많아지고요. 회고록까지 쓰면은 제일 베스트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 과정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트폴리오를 11월 이후로 제가 한 50개 정도 봐왔는데 여러분 거 말고 이제 인터넷에서 서핑하면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서비스 소개만 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거는 기술 스택 이렇게 되고 저가 뭐 1월 기여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개발한 스크린샷만 잘 나열해 놓은 거죠. 그게 서비스 소개만 그냥 서비스 소개서예요.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는 내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해결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는지 회고까지 한 시퀀스가 진행이 돼야 진정한 문제 해결 과정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what, why, how를 담아서 표현해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요. what, why, how가 뭐냐면 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이제 무엇을 what, 그다음에 왜 문제라고 생각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Y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정말 좋은 그 광주 소마고의 유시훈님이 작성하신 블로그 글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건데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통하는 문장입니다. 메타인지를 높인다는 건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안다는 거고요.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프로젝트를 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막 하면은 그냥 시간을 날릴 수 있거든요. 시간을 날리기보다는 제가 어떤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기술 스택이 부족한지를 알고 나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쪽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걸 많이 본다는 거는 뭐 서비스도 되고 깃허브에서 레포지토리 영탐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벨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현직자든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질보단 양을 많이 전략적으로 바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닥치고 많이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할 때보다 그냥 둘 다 보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니까 좋은 건 스크랩해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아카이브라고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9개월 동안 작년 한 11월 한 지금 뭘 11월 때쯤부터 한 150개 글을 스크랩해 놓은 노션 사이트가 있고요. 강원이나 이런 예진이 같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디자인 관련 좋은 글들을 스크랩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QR 코드 보시면 한번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건 비엔스 제 프로필인데요. 비엔스에는 디자인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포트폴리오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1,500개 그 다음에 서핏이라는 크롬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서핏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구글 첫 화면 있죠. 검색 화면 거기서 이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하면은 이 구글 검색 화면과 함께 밑에 좋은 블로그 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매일 업데이트 되니까 이거 설치하셔서 보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자 멘토에게 메일 보내보기요. 보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손? 오, 꽤 있으네요. 이때 이제 고민 질문을 잘 정리해서 정중하게 보내면은 웬만하면 학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답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 이제 대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연이 닿아서 기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석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현 개발자님이나 어떤 그 추가적인 개발자님들하고 메일을 보내면서 컨퍼런스에 초대받기도 한다든가 그런 좋은 기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제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강주의 진예원님이라는 분한테 취업 방향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그날 밤에 이렇게 엄청 긴 장문의 조언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소마고든 아니면 그냥 어떤 현직자 분이시든 한번 메일을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면 이 섹션은 제가 특히 중에서 들어야 될 친구는 누구라 생각하냐면 특히 그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분석을 제외한 비주류 직군들 이제 저희 MOE 회사들 중에 많이 안 들어오는 직군들 있잖아요. 디자이너, 게임 개발 뭐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링크드인을 꾸준히 활동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가 링크드인으로 취업 성공한 사례거든요. 제가 지금 링크드인으로 하게 되는데 꾸준히 활동한다면 커피챗이나 면접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처럼 취업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인구직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하고 석진이도 물론이고 거의 하루에 한 번 매일 그냥 확인하는 편이죠.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 직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한 번씩은 하세요. 제가 작년 겨울방학 때 한 건데요. 작년 겨울방학 때 3개월, 2개월 동안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글 10개 작성했는데 팔로 664명하고 조회수 37,000회를 얻게 되었고요. 특히 광주 소마고의 장예슬 님은 이제 좋아요 902와 함께 댓글 89일 받으면서 그게 무슨 글이냐면은 이제 5월 29일 날 저하고 커피챗 해주실 분을 찾는 글이거든요. 여기 현직자분들의 이런 엄청 많은 분들의 이런 응답 요청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챗 요청할 때 엄청 어려운데 링크드인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드인 특히 비주얼 직군들한테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은 건데요. 구직 원티드나 이런 데서 뭐 지원을 해보라는 얘기는 까지는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이력서 등록만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좋아하면서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한번 등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보자면은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축하려면 꾸준히 유지 보수되는 서비스를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운영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기록하기, 회고록 자주 쓰시고요. WWH를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담기, 이게 포트폴리오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 많이 보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현직자 멘토에게 메일 보내보기, 그 다음에 더 많은 기회, 비주얼 직군들 특히 얻으려면은 링크드인 해서 좀 많은 기회, 많은 현직자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하셔서 1% 확률이라도 올려서 취업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기 4기분들 오늘 해커톤 하나 수고하셨는데 저는 2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오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학교에서 대회 관련 자료를 많이 주는데 혹시 이런 대회는 하면 좋겠다, 추천한다. 네. 제가 발표에 넣으려다가만 내용이 있는데요. 해커톤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내용을 넣으려 했었는데, 해커톤 외부 이번에 해커톤 교내 해커톤 하셨잖아요. 외부 해커톤 나갔을 때 제가 좀 갈만한 해커톤을 추천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멘토링이 있는 해커톤은 꼭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고등학생들끼리만 하는 해커톤은 많이 좀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가면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배우는 게 다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잘하는 수준이 높은 해커톤, 이제 잘하는 사람이 많은 해커톤을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는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웬만하면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돈이 아깝긴 하지만 웬만하면 가보면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준비한 발표인데요. 이제 자취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취인들을 위한 현명한 내 집 구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울 쪽에 집을 제가 찾아놓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집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는 건데, 생각보다 집 구하는 게 좀 복잡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해주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야 돼서 이런 준비로 좀 했습니다. 자, 집을 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타당성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설정, 위치 선정, 조회 및 집 옵션 검증, 그리고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들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갈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요. 정신적 안정을 얻는, 그리고 그 외 범죄율이나 정신건강, 그리고 물리적 건강 등 집은 라이프 스타일에 요즘 큰 영향을 주고, 심지어 개발자들도 재택근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예산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구하는데 투자 가능한 예산을 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구하기 전에 본인이 모은 돈이나 또는 본인의 보호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 같은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 임대로 하면은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월세는 본인 돈으로 되는데, 보증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의 집이 보통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생 혼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건 제가 직접 서치를 해봤는데,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월세가 서울은 73만 원, 경기가 63, 인천이 54만 원, 부산이 4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잘 알아보셔야 좀 싸게 좋은 곳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00에서 900 하는 곳도 있고 3, 4천 하는 집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팁을 드리면 보증금 1,000에 월세 5만 원을 깎아줘요. 그래서 1,000에 60인 집도 혹시 보증금 올릴 테니까 월세 좀 깎아줄 수 있냐 하면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2,000에 55, 3,000에 50 이런 식으로 1,000만 원마다 월세 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치 선정인데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일단 회사 근처입니다. 그냥 도보 10분, 솔직히 걸어서 가면은 이제 집에서 중요한 거 놔두고 왔을 때 사실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회사 근처에서 하면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는 지옥철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막 회사가 성수나 강남이나 이런 집값 비싼 곳에 있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이러면 회사 근처 역 약간 호선 30분 내 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호선의 강남역이면 다른 2호선에 있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3등은 출퇴근 40분 내 1시간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네, 이건 그냥 팁인데요. 서울에서 싼 곳 좀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에 PPT QR코드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조회 및 옵션 검증인데요. 추천하는 플랫폼은 피터팬의 직구하기랑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옛날에는 직방 다방 많이 썼는데 요즘 허위 매물이 좀 많아가지고 피터팬이랑 네이버 부동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옵션들을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까운 지하철역 도보 몇 분인지, 그리고 몇 층이고 엘리베이터 있는지, 무슨 거리인지. 예를 들어서 술집이나 가게 많은 곳은 밤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시면 그런 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집 올라갈 때 경사길이 있냐, 아니면 뭐 그리고 또 관리인, 시설, CCTV 이런 게 있냐, 치안이 좀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집 방향, 이제 북향, 동향 이런 게 있죠. 햇빛 잘 드는 곳이 남향인데 이게 좋은 점이 아침에 딱 햇빛이 되면은 저희가 출근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말라야 돼서 남향 집이 웬만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세탁기, 에어컨 등 이렇게 집 안에 있는 옵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전 꼭 확인할 것들입니다. 일단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봐야 돼요. 근데 부산에 사는데 막 서울 집 알아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오래 머무르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직접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큰 돈이 좀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거 유형을 확인해야 돼요. 주거 유형을 문서로 봤을 때 주택이면 오케이인데 빌린일 경우 이게 불법으로 지은 시설인데 그래서 조금 제약이 여러 가지거든요. 살아도 되는데 전기나 수도세, 세금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금을 확인해봐야 돼요.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는 집을 살 때 빌린 돈, 이제 웬만하면 30% 미만이 안전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 50만 원에 든 집이 이걸 매매할 땐 4억짜리 집주인이 샀어요. 그러면 융자금이 1억 2천 이하 정도로 있으면은 그나마 안전한 거고, 융자금이 막 60, 70 된다 이러면은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지금 집주인이랑 등기부등본 집주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똑같은지, 빚 얼마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 들어왔다 하시면은 구청 가셔서 전입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월세 방에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으로 제가 보상받을 수 있고, 월세 공제액이라고 자취인들 월세 세금에서 좀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꾸준히 공기업 준비를 했고 이제 또 한국은행 결과 기다리고 있는 인백과 구윤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공기업들이 제가 현재 필기 시험까지 마친 공기업들인데요. 특히 한수원이랑 한국은행은 제가 면접까지 봤기 때문에 조금 면접관에서 질문도 제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가스공사랑 금강원도 제가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우선은 들어가기 앞서서 공기업 채용 단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해당 공기업이 공고를 내게 된다면 이제 원하는 지원자가 서류를 넣고 필기시험을 친 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이 결정나게 되는 플로우입니다. 우선 서류 전형부터 간단히 보자면 저희가 보통 지원하는 전형은 고졸 전형이에요. 이 자격 제한 없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통 대졸 같은 경우는 뭐 사무직렬이든 정기직렬이든 다 토익 700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면에서 고졸은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6년 7년 졸업 예정자라는 것이 인증이 된다면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가산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영어 성적이랑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입니다. 이제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잘 안 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라는 필기시험을 많이 치고요. 공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직기초를 100% 치는 공기업도 있고 그 내가 지원한 직렬에 관해서 전공시험을 치는 곳도 있고요. 혹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직무적성 검사라고 그 삼성의 G사트랑 약간 좀 비슷한 검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공기업의 면접은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한데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혹은 협상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한 방안이 총 4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토익입니다. 이 공고를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지원했던 한수원 공고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부분에서 50% NCS, 50% 영어 성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조금 높게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토익 점수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낮더라도 있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여름방학 때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내가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인강 같은 거를 수강을 하셔가지고 700 이상 정도는 받아 놓으시면은 서류를 안정적으로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필수 자격증들이 이 3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어떠냐면은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 이번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땄잖아요. 요거랑 점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 정말 중요하고 2급은 보통 점수를 주진 않기 때문에 그냥 1, 2학년 그 전공 과목 수강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요거를 그냥 바로 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능검 1급도 점수를 주기 때문에 최소 2급 이상은 받아두셔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택 자격증인데 만약에 에너지 공기업, 한전이나 코레일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전기 직렬 많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 추가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IT 쪽으로 취업하실 분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있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신입니다. 보통 공기업 지원했을 때 내신 안 챙겨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기업 중에서 내신 안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지원한 한국은행 지원 자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 컷이 여기 나와 있어요. 3.0 이내이자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때 내신을 잘 받아놔야 이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도 제가 지원한 금융감독원의 자격인데요.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2.0 이내고 심지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한 명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이 추천서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2.0 안에 들어도 내 등급보다 다른 친구의 등급이 더 높다. 근데 그 친구가 금감원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좀 잘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내신을 보지 않는 공기업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리 고졸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학교 중퇴자들도 지원을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러나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공기업은 경쟁률이 상대적 낮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공기업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진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따르지 않고요. 공기업 공고문이 나왔을 때 해당 문항에 맞게 내가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 10번 이상 가까이 써서 제출을 했는데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유형이 이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원한 공기업의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를 꾸준히 관찰을 하여서 내가 이 공기업에 적극적으로
네, 지원할 마음이 있다라는 의향을 밝혀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같은 경우는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나의 장점은 이렇고 이 장점과 관련된 경험은 이렇다. 그리고 나의 단점은 이렇고 단점과 관련된 경험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간결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점을 작성을 할 때는 내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실천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묻고 면접에서도 질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은 갈등 및 설득 경험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제가 한 2번 이상 정도 받았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 갈등 상황을 설명하느라 문항수를 좀 질질 끌다 보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 글자 수 제한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과 원인을 그냥 짧게 설명하고 해결 방안과 결과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자소서 잘 쓰는 꿀팁 하나를 제가 드리자면은 키워드별로 내가 예시를 들 수 있는 경험 몇 가지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싶다면 책임감과 관련된 나의 경험들을 문서로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장을 했다,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았다. 그것도 없다면은 수행평가에서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했다라는 식으로 끼워 맞추면은 네,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 제가 번외로 NCS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NCS 공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부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마다 이게 NCS 문항 종류가 10가지가 되는데 회사마다 내가 어떤 NCS를 치를지도 모르고 그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기업이 어떤 유형을 평가하는지 작년 공고문을 보고 해당 유형의 문제를 정말 그냥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NCS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을 무제한 주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거든요. 얘는 정말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가 숙련을 익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한수원 공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기술 능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공부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어떤 공기업에서든 NCS를 친다 하면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집 사가지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토익 공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어를 가장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관련 단어장 사서 매일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아까 인강 말씀을 했는데 인강에 2달짜리 70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수강을 하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고요. 토익 같은 경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스터디 그룹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터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체 생활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치용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학생의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보고자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주제, 성공과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는 올해 2024년도 학생회에서 학예부 부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차수민 쌤 피셜 가장 쓸모없는 부서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나름 뿌듯했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원활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보고해서 컨펌 받고 피드백 받고 회의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는 등 사소한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소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작업물과 더 나은 학예를 만들 수 있었고 제가 만든 작업물에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사소한 소통이 없었다면 저희 학생에 대해서는 오해와 불만이 쌓여서 불화가 생겼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 작년 경험 때문인데요. 저는 작년에도 학생회에서 학예부 차장을 맡았습니다. 이때도 제가 맡은 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원활히 흘러가지 않았어요. 또 부장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면 전 일의 진행 사항을 선배님께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고 또 일일이 보고하느라 연락하는 게 민폐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선배님께서는 학예부가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일을 분배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서로 저는 선배님께 왜 일을 다 떠넘기는 거지? 라는 오해를 했고 선배님께서는 얘는 왜 일을 안 하지? 라는 오해를 하셨어요. 이런 오해가 쌓이다 보니 불만이 쌓이게 됐고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크게 말싸움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말싸움을 하다가 평소 쌓여갔던 서러움과 불만이 터지면서 이 3학년들은 익히 알고 있을 텐데 식수대에다가 시원하게 샷건 한번 조진 다음에 인생 첫 통기스를 하게 돼요. 이렇게 통기스를 하고 나서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어떤 친구가 제 깁스한 모습을 보고 모델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 헛소리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보내더라고요. 진짜 다들 정말 신명나게 놀려줬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제 작년 경험을 통해 원활한 소통의 유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우리는 일하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실천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일의 진행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컨펌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좋은 의견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작업물을, 더 나은 학예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나온 작업물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나라키 이슈 PPT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혼자 만들었다면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PPT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기초적인 디자인을 해준 우빈이랑 또 세세한 디자인을 해준 우리 차장 이지우 그리고 부회장 원설아 거기에다가 제가 마무리로 음향을 넣고 영상을 넣고 애니메이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PPT를 만들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나라키 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장기자랑 홍보 포스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도 장기자랑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재미없고 밋밋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평가들을 없애고 좀 재밌는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가지고 저런 문구 같은 것도 친구들 의견을 수용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게 되었는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주제, 성공과 실패 너무 시작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학생회뿐만 아니라 반장, 매점 부장 일까지 하면서 되게 성공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저 자신이 아니라 일에 성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멘탈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 일이 집중하기도 힘들고 좋은 판단도 안 서게 되면서 오히려 성공에서 점점 더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성공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멘탈 관리도 성공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미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머리를 밀었냐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생각보다 머리를 미는 게 동기부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밀고 나서 제가 딱 한 번 흥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제가 좀 인상도 험악하고 또 머리도 빡빡이 선글라스도 끼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쿠자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맘때쯤에 제가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진짜 야쿠자 형님들한테 시비 걸리는 게 아닌가 걱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있는 거 보니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오른쪽에는 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괜히 걱정한 게 아니에요. 야쿠자 형님들이랑 싸울까봐. 네, 그리고 두 번째 멘탈 관리 방법은 좀 마음을 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잡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멘탈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친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고구마 농사 도와드리고 딸기 농사 도와드리면서 좀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지리산도 올라보면서
멘탈 수양을 위해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실패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패 한 번 했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망하거나 학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샷건 치고 난리 쳤는데 지금 학예부 부장 잘하고 있잖아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 실패에서 얻은 깨달은 것들을 현재에 접목시켜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발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 말고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아, 네, 이창구 씨. 그 샷건 치게 된 정확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제 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선배님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든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배님이 쉬는 시간에 저에게 일을 다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수업 시간에 자느라 정신이 좀 비몽사몽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때 한참 선배님하고 싸우고 난 다음 날이라 가지고 뭔가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장을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의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라고 단답을 했더니 선배님께서 교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 뒤로 말썽 크게 하다가 멘탈 갈려가지고 샷건 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내려치실 네. 때 부서질 줄 알고 내려치실 전 아무것도 안 부서질 줄 알고 내려쳤는데 제 손목이 부러지더라고요. 저 지금 오른쪽 손목에 인대가 없습니다. 저 PODC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PODC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PODC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애들 발표하고 전 발표 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발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석진입니다. 저는 이제 취업 시장은 차갑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가 김석진이고요. 사실 1학년들한테는 점심시간마다 이제 아이스크림 물고 축구하러 뛰어오는 바보 형이라고 좀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의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당근에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 3개월 동안 인턴십을 진행했고 지금은 소카에서 7월 29일부터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카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카는 이제 크고 작은 이동의 문제를 푸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할게요. 주제 선정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한 3개월 동안 수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취업 시장이 진짜 너무 차갑다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쓰게 됐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한 40-50개 정도 서류를 넣었는데 원티드에선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딱 4개 정도 4개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서류 합격률에서 네 맞아요. 네, 어쨌든 10%이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최종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겪은 꿀팁들을 조금 주려고 이런 주제를 선정했는데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우선 서류 전형부터입니다. 이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보통 현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서류를 점검하냐면은 이력서 하나에 1분에서 3분 정도 보고 이제 이력서에서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보고 아니면 이력서에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은 이력서에서 우선 궁금증을 유발시켜야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이제 유도한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결론적으로 실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공고 JD 확인인데 이제 JD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회사에서 아무리 그냥 개발만 잘한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공고에 아니면 그 팀에 맞는 인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인재상에 맞게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거는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소카에 지원하게 되었을 때 이제 소카의 JD인데 뭐 여기 보면은 다 뭐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웹 프론트엔드의 기본적인 지식, 자바스크립트, HTML, CSS, 브라우저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결국 면접에서 다 물어봤고 이런 것들 경험 같은 것들 다 물어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면접 과정이나 아니면은 과제 전형에서의 그런 뭔가 뽑을 사람을 봤을 때 JD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JD는 좀 꾸준하게 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력서 포트폴리오 첨삭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완료되면 거기서 혼자 끙끙 싸매지 말고 이제 외부에 있는 직접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그런 개발자분들한테 조금 첨삭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배달의 민족의 송유창님이나 아니면은 당근마켓의 하조우님에게 조금 이력서 첨삭을 받아서 이런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조금 수정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고 지원인데 제가 사실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원티드나 랠리 등으로 랠리 등 이제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넣는 건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신입입니다. 하지만 신입인데 원티드랑 랠릿은 조금 수셔넣 기식이 강해요. 약간. 그래서 실제로 링크드인이나 요즘 채용 담당자들 링크드인 같은데 글 올린 거 보면은 원티드나 랠릿에서의 뭔가 정말 개발을 잘하지 않은 시니어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이면은 원티드나 랠릿 같은 채용 사이트는 채용 확인용으로 가고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회사 이름을 쳐가지고 채용 공고 사이트로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과제 전형인데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 개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여기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디벨롭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탈락하더라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회사에서 이제 만약에 과제 전형을 떨어져도 이제 끝까지 계속 피드백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이건 제가 떨어진 두 회사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옵니다. 뭐 여기 같은데 보면 오타 있다고 자세한 디테일 막 못 챙긴다고 아니면 여기는 그냥 진짜 로직 관련 질문.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초반에는 당연히 과제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차차씩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살점을 한 개씩 붙여 나가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좋은 회사의 과제 전형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수용하고 반영하고 그리고 내 과제 전형을 자체적으로 리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서비스 개발과 과제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치가 쌓일수록 합격률이 올라. 아까 했던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치가 쌓일수록 잘하는 거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가고 싶은 기업은 가장 나중에 지원하고 딱히 생각 없는 기업 그러니까 뭔가 과제를 조금 내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다 아니면 아까처럼 살점을 붙일 만한 뭔가 도구로서 이용되는 기업들을 먼저 지원해가지고 가고 싶은 지원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패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면접인데 면접에서는 세 가지만 신입으로서 표현하면 돼요. 그냥 협업 가능하다, 회사에 서비스 관심 있다, 그리고 나 성장 욕구 엄청나다. 약간 이 정도만 면접에서 조금 발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협업은 사실 협업에 대한 경험을 기본적으로 저 머릿속에 숙지하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면접 안에서의 면접관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면접관과 이제 뭔가 티키타카도 다 협업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냥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회사 서비스에 대한 관심 사실 이게 저는 기술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은 더던데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 서비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뭔가 회사 사이트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서 티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카 가서 존경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랬는데 소카 VCS 경영진을 존경한다. 그리고 막 뒤에 막 말하고 질문 있어요? 근데 라이드플럭스 투자 왜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조금 부드럽게 말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로든 아니면은 뭔가 면접 중에서의 답변을 받은 걸로든 이 회사에 내가 정말 관심 있고 많이 조사해봤다를 조금 표현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개발이라는 도구로서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풀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유저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것들을 이제 면접에서 많이 뽐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프랑스에 사는 이제 미용사가 한국으로 와서 프랑스에서 엄청 잘하는데 한국에 대한 문화를 몰라요. 그럼 한국에서도 과연 잘하는 미용사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들로 저는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 욕구인데 사실 저는 조금 이러한 성장 욕구들을 좀 면접에서 만약에 틀렸을 때 태도 그리고 얼마나 면접에서 몰입하는지를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로 제가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면접관님의 생각은 이러면서 역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틀렸을 때 조금 그러면 답은 뭔지 아니면 좀 이런 식으로 네, 몰입하면서 조금 저의 성장 욕구를 조금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무 면접에서는 과제 전형을 앞에 보면은 과제 전형에 대한 질문들이 무조건 나오게 될 텐데 좀 자신에 대한 과제를 이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리뷰해 보면서 조금 부족했던 점들을 미리 정리해 가면은 직무 면접에서 미리 이제 사실 과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좀 먼저 말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면접 이론인데 사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기터브에다 한재엽이라고 이제 토스 페이먼츠에서 지금 리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리드 개발자분들이 기터브에다가 자신들이 이제 기술 면접에서 물어볼 것들 그리고 물어봤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이거 보면은 스타 19,000개 막 찍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기술 면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이 있다면은. 네. 그리고 이건 살짝 긴장을 풀는 꿀팁 제가 좀 제안해 드리는 건데 저는 한 15분, 20분 정도 이제 피플팀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 면접 회의실에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보스 잡으러 가기 전에 입구 앞에서 손 푸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공간이나 아니면 그 환경 자체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관들이 들어왔을 때도 조금 잘 저의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MOU로 회사를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수시 채용으로 넣어서 회사를 간 거였기 때문에 좀 많이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는 19살입니다. 19살이면 지금 새로운 진로를 찾아도 아니면 23살이 만약에 새로운 진로를 찾아도 절대 전혀 늦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저희 오히려 빨리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각자의 꿈들을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Q&A 받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누구요? 네. 내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안돼 그만 솔직해 1등급이었잖아. 네,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맞다 좋아하는 거 있다 싶으면은 안전해. 그걸로 미루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누가 했어? 악질이네. 끊고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인서트콘에서 처음으로 기술 관련 발표를 진행한 김병찬이고요. 이번 주제는 랭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랭체인이란 뭐냐면 간단하게 LLM을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버전이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공식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 꼬일 일도 없고 문서를 참고하면 간단하게 많은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LLM 모델은 GPT가 있고 제미니로 많이 불리는 제미나이, 메타에서 만든 라마3가 있겠고 더 많은 LLM 모델들이 있겠죠. 그리고 GPT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공식 문서를 봐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근데 LLM을 처음 사용하거나 API를 사용하려고 공식 문서를 딱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솔직히 벌써 페이지 끄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에서 내려서 보면은 그냥 이거 긁어서 쓰면 되는데 솔직히 처음 보기도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랭체인을 사용하면 오픈AI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 pip install 랭체인 오픈AI 이것만 적어주면 간단하게 GPT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해커톤에 멘토로 참가를 하면서 뭐 GPT API 잘 못 들고 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랭체인으로 코드를 대신 짜줬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뭐 LLM.invoke 저 함수에다 넣으면 간단하게 출력이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모든 실행되는 것들을 터미널에서 긁어서 여기에 붙여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1학년들이 수업으로 배웠던 스트림릿 뭐 간단하게 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뭐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근데 이거는 기본 오픈 AI 출력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식을 조금 바꾸려면 이런 템플릿이라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넌 사용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AI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하고 모든 말의 끝에는 이모지를 붙이세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상황은 퀘스천으로 주어져요. 그럼 이 퀘스천은 뭐가 되냐면 제가 아까 앞쪽에서 넣었던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가 퀘스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앞에서 오픈AI 기본 출력 형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템플릿을 사용하고요. 아웃풋은 뭐 문자열로 출력을 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입력이 프롬프트를 거치고 LLM을 거친 다음에 아웃풋으로 출력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체인으로 묶는다. 이게 랭체인 문법입니다. 이게 LCEL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의 수도는 어디야라고 물어봤을 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야라고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모델이 반말하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불편하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서울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수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오픈AI 공식 닥스를 사용했을 때 닥스를 참고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참고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간편한 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GPT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한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려면 레그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이 레그가 뭐냐면 아까 최영권이 설명했던 건데 아까 뭐 최영권이 설명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산 소마고의 최영권이라는 친구 별명을 알고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얘는 몰라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GPT한테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모델이 붕어이키를 참고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이런 URL을 긁고 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놀라운 발언 이게 맨 아래에 있는 게 제가 붕어이키에서 긁고 온 건데 뭐 롤을 하던 중 바구비는 포함한 몇몇 친구가 자신을 억까하자 이런 모습민 같은 자식들이라며 뭐 많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를 GPT에서 잘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제가 넣은 건데 앞에서 식수대인데 이건 정수기라고 잘못된 거예요. 식수대에 샷건 친 사건을 제가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건 잘못된 건데 최영건이 식수대를 존나게 팬 사건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왜 대답을 못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쳐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쳐보세요. 가지고 프로젝트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가지고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제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지금 이 LLM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이 랭체인을 가지고 간단하게 모델을 많이 구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웹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든지 아니면 뭐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쌓으면은 LLM 관련 취업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인스타로 많이 물어보시고 또한 제가 지금은 회사에서 뭐 카프카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데이터 쪽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관련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이 인스타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혹시 게임 개발하고 있거나 관심 있으신 친구 있나요? 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발표하기 앞서서 내용은 제가 아는 NC소프트 아시죠? NC소프트 회사의 기획자분과 조금 상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유일하게 게임 개발 회사의 개발 직군으로 취업을 했고요. 선배 기술에도 없었고 저도 엄청 운이 좋아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막 실력이 뛰어나서 막 엄청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이 있어서 또 아니고 진짜 단순히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후배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못할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도 이 정도 있고요. 인지 부조와 돌짝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임 개발의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1인 개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혼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기획, 사운드, 디자인, 이펙트 다 혼자 해야 돼요. 못하면 외주돈을 쓰신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작업을 혼자 진행한다는 게 엄청나게 작업량이 많거든요. 웹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엄청나게 작업량이 많고요. 규모를 작게 잡아도 최소 몇 개 개월 단위로 걸리게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밤새서 해야 돼요. 많은 작업량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성공. 제가 3개월 길려면 1년 이렇게 만들어서 게임을 냈는데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진짜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루에도 몇백 개 게임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 성공할까 말까 하는 확률로 정말 힘듭니다. 자, 소규모 게임 개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일이 좀 커져서 각 분야별로 작업을 합니다. 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대기업을 볼 건데 솔직히 저희 학교에 온 이상 대기업은 취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그 지원을 넣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데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진짜 그 중에서도 괴짜들, 나 게임 개발 갑자기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막 지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취업하는 데고요. 진짜 높은 실력과 학벌을 요구를 합니다. 요즘 웹 쪽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게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게임 개발 기간이 매우 깁니다. 이제 최소 1년에서 길면 3년, 3년도 짧을 수 있어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연봉 안 올라요. 네. 그리고 야근 엄청 많이 하고요. 아직 꼰대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더 공통사항입니다. 레퍼런스 엄청 부족해요. 검색하면 다 영어로 나오고요. 공식 문서 진짜 보기 힘들어요. 다 영어인데 번역하면 또 지멋대로 번역해서 영어 할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또 짧은 수명. 대기업에서 게임을 만들어도 전성기가 6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고요. 보통 인디 게임 만들면 6개월 이상 안 가죠. 수학 알고리즘 CS 지식 매우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 부분에서 똑똑한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세요. 뭐 아니면도 성공하면 완전 떡떡하고 게임 실패하면 떡락합니다. 피똥 싸는 거예요. 고스펙 개발 환경 요구, 컴퓨터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몇백 단위 컴퓨터 필요하고요. 학교 여기서 개발하려면 게이밍 노트북 사셔야 됩니다. 어려운 경력 쌓기. 게임 개발 기간이 아까 말했듯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근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경력을 쌓기 매우 어렵고요. 나 연봉도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막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 한정 높다고 말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대기업 말했듯이 못 갑니다. 진짜 똑똑한 애도 못 가요. 여기 전교 1등도 못 갑니다. 그리고 씨뿔뿔이란 언어랑 친해지실 수밖에 친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 언어가 참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아요. 정말 외부 라이브러리 너무 많고 메모리 다 혼자 핸들링 해야 되고 에러 터지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참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광고 믿지 마세요. 학원, 부트캠프, 대기업 지원시켜 주겠다 안 됩니다. 자기가 정말 서울대 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 하면 그렇겠지만 아니면 일반인이라면 안 됩니다. 절대. 소마고에서의 게임 개발 저 같은 괴짜들은 잘 들으세요. 왜 합니까? 왜 하세요 도대체? 왜 하시는 건데요 도대체? 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선배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알려줄 사람 저밖에 없고요. 교육 과정에 없어요. 씨뿔뿔 알려주는데 매우 얕게 가르쳐줍니다. 같이 할 사람 없습니다. 주변에 다 웹하고 있는데 우리 완전 반대잖아요. 선배 다 웹하고 있고 교육 과정에 많이 알려주고 같이 할 사람 널렸는데 왜 웹 안 하고 게임 개발 하시냐고 저희 학교 와서 게임 마이스터고에 있습니다. 좋으니까 거기 가시던지 여기 와가지고는 웹 개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만약 자기가 게임 가이 너무 좋고 재밌다. 수학 알고리즘이 쉽다. 굉장히 수학 알고리즘 전교 1등 이렇게 할 자신 있다. 그리고 돈 관심 없다. 정말 엄청난 창의력으로 시장에 널린 게임들을 싹 발라버릴 게임을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퇴하고 1인 개발하세요. 최근에 고양이와 숲이라는 게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인 개발이고요. 그거 NC였나? 네오위즈에 200억에 인수됐습니다. 그거 한번 성공하면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럴 자신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Q&A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는 이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친구들 있고 졸업 경력은 따고 싶어서 쓰다 보니까 취업도 됐네요. 게임 관련 컨트롤 알아야 몰랐어요. 설명해드리잖아요. 엄마가 왔습니다. 저 안 왔어요. 아쉽게 되었습니다. 오면 게임을 할 친구들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빨리 자퇴하고 게임 쪽으로 하는 웹으로 전환하세요. 웹하면 취업 잘 됩니다. 다음 질문할 사람. 네, 지금. 아트 연관인데 예. 먼저 하기 싫은데 딴데 취업할 때 취업 솔직히 저희 이번에 정말 매우 현실적인 조언. 만약 이대로면 졸업 후에 맥도날드에 취업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3학년 이제 현장 실습 기업들이 들어올 때 딱 한 기업에서 게임 개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오셨어요. 근데 정말 막 게임 실력을 개발 실력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막 면접도 엄청 어렵게 하지 않으셨고 그냥 제가 만든 이력서에 있는 게임들 보고
이거 혼자 만드셨어요? 오, 엄청 잘하시겠는데요? 하고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회사가 이 회사가 후배들 뽑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이런 회사가 또 들어올 거란 보장도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또 질문 있습니까? 뒤에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게임 동아리가 2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보이드랑 다트 있었죠. 다 외부로 도망갔습니다. 다 취업이 다 된 상태고요. 그 2학년 때 돌아서서 이미 다 취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지 않으세요. 빨리 웹 개발 공부하세요. 너 지금 앞에 혹시 저 부르면은 막 준비 안 하고 뭐지? 기능 대회 게임 부분을 입상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장되나요? 이게 아니어도 할 수 있냐고 게임결 입사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예. 됩니까? 부산은 솔직히 부산 지방 기능 경기 대회는 솔직히 쉽습니다. 제가 두 번 다 3등을 했는데 1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멋대로 기능 요구 사항을 바꿔가지고 감점당해서 졌거든요. 근데 전국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시청 못할 겁니다. 완전 괴물들밖에 없더라고요. 기능 대회 학생.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개발 바닥 좁거든요. 지금 주무시면 제가 앞길 다 막아버릴 겁니다. 지금 주무시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저희 신희성 누워서 자고 있거든요. 신희성 네,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제가 지금 이 3학년 두뇌를 그대로 가지고 2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과연 어떤 짓을 벌일지에 관한 얘기를 담은 PPT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저고요. 네, 1학년 대표로 깃발 들었습니다. 깃발 들고 2학년 때 찍은 사진인데 좀 못 나와서 가렸고요. 3학년 때 좀 크게 박아놨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3학년이고 이제 곧 라이너라는 기업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라이너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너는 정보 탐색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 정보 탐색을 하는데 불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에 랭체인에서 말씀해 주셨던 레그 기반의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어서 정보 탐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고요. 네,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까 넣어보려고. 지금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해야지 나의 장점 결정하기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자기 장점 알고 계신가요? 장점 무엇이죠? 네, 앞으로 문제는 이 친구한테 다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의 장점 결정하기. 왜 찾기가 아니라 결정하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장점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제 장점을 몰랐어요. 이제 제 장점도 몰랐고 와, 난 진짜 말하는 감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장점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저의 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이구 장점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완전 르키비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골랐냐면 이제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한 거 얘기하려면 지금 일 밤낮 해야 되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장점을 기반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두면
일관성과 장점 강조가 매우 중요한 이력서 포폴 면접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제 면접 망하는 경우가 이제 이중자 때 들이밀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면접이 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해두면 나는 이것만 좋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장점을 정해두고 그 장점 이외에는 보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마인드로 면접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네, 이제 아주 똘끼 있는 신입 느낌이 나서 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만 하기입니다. 신희성 학생 프로젝트 몇 개 하고 계시죠? 3개면 괜찮네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한 18개쯤 한 걸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프로젝트를 하나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이력서에는 1개에서 2개만 써야 됩니다. 네, 앞에서 신준서 군이 샤라웃 해준 네, 부마이키랑 이제 좀 망했죠. 식견 하다가 망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써줘가지고 망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2가지밖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과하게 많이 하게 되면 저번 프로젝트에서 한 거 또 해야 됩니다. 이제 팀 모여서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또 PPT 만들어야 되고 그 정말 할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만 해서 계속 안 해본 도전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깊게 파괴되고 가설 검증도 못하고 끝나는 프로젝트만 하지 마시고 가설 검증하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고 막 이런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창업한다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1개만 하다 보면 혹시 큰 돈 벌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고양이와 스프 같이 이제 200억 딱 쥐고 사회로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2학년 때 이것을 매우 충실히 잘 했고요. 네, 싱가포르죠. 1학년 여러분 싱가포르 가서 과일 많이 드십시오. 네, 그리고 바다 들어갔었고 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쳤어서 일본 우수 학생으로 갔다 왔었습니다.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가장 노는 것도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창 시절을 네, 열심히 즐기십시오. 이제 막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좋아하는 쌤들밖에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학교 탈출 루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CCTV 위치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가 언제 구동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알아서 네, 각자 생각하시고 네, 아무튼 마지막 학창 시절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는 이거 하나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되면 갑자기 힘들어하고 갑자기 나 슬럼프 빠졌어 이러면서 개발 다 때려치고 갑자기 유튜브 보고 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때는. 그때 이제 막 네, 코딩이 재미없고 막 마음이 갑자기 심란해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책도 읽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결론은 스스로가 싫어집니다. 막 나는 실패작이래 이런 릴스 보셨죠? 진짜 이게 괜히 나올 릴스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제 나는 실패작이 된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내 성격이 조금만 이랬다면 만약 내가 조금 더 빨리 뭐뭐 했다면 그냥 빨리 그만두고 뭐뭐 아무튼 쟤는 이거 나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싫어지고 아까 저도 말했듯이 저는 제가 2학년 때 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감자에도 새싹이 나고 네, 좀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명령입니다. 힘들지 마십시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못하는 거 없거든요. 저도 취업 못할 줄 알았는데 아까 사무실 보셨죠?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사무실 안 보고 정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믿고 난 할 수 있다. 나는 개쩌니까 이런 마인드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할 수 있음. 쫄지 말고 그냥 합시다. 네 줄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나의 장점을 결정하십시오. 찾지 않고 결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하십시오. 제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놓으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도 실력이고 나중에 번아웃 오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르는 사람을 믿어주기. 네, 이거 찬호를 가사죠. 해피. 네, 나르는 사람을 믿어주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니네 어차피 10분 후면 다 까먹고 급식 맛있게 먹고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부마이크에 박아둘 테니 제발 기억만 해주십시오. 저는 잊혀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좀 기억만 해주시고 가끔씩 생각나다가 부마이키에 막 최영곤 샷건 문서 찾아보다가 맞다 그 이창보 선배 하면 딱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번
좀 제발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학연 좋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 오면 제가 밥 꼭 사드릴 테니까 연락하시고 자잘한 뭐 힘든 거 학교에서 뭐 룸메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른다 막 갑자기 막 화장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괴롭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 못 들어줄 것 같고 그거 조금 위에 거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이제 좀 편하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고요. 인스타 팔로워가 많이 쳤거든요. 팔로우 해주시고요. 정답입니다. 다 이거 인맥사차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좀 받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연 일어나세요. 질문 없나요? 이 부분에는 어제 석진이와 이 PPT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1학년 때는 노는 게 99%, 공부하는 게 1%면 저는 성공했다 봅니다. 근데 2학년 때는 노는 게 한 60%, 40%, 그리고 공부하는 게 60% 정도는 되면 이제 그래도 못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3학년 때 되면 공부하는 게 99% 노는 거 1% 이렇게 하시면 뭐 다 잘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뿐만 얘기가 아니고 뭐 다른 학교나 그런 제 아주 작은 빅데이터 내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저희 학교는 문이 4개가 있거든요. 물론 뭐 넘을 수만 있다면 다 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잠겨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에 이제 암호를 알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다 돌려서 찾으십시오. 그것만 뚫으면 자네일 짜장면은 매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 뭐야 이거. 오케이, 아무튼 다음 질문. 네. 저도 부마이키에 넣어주세요. 제 PPT도 부마이키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예? 제 PPT도 부마이키에 넣어주세요. 마이키에 넣어다 디자이너로요? 제 문서에다가. PPT. 네. 제 거, 이거 제 거. 말씀이십니까? 제 거, 제 PPT 따로. 예, 아무튼 저희 가능하면 오늘 발표하는 사람들 다 PPT 만들어 둘 테니까 넣어둘 테니까 진짜 갑자기 보십시오, 제발. 예, 갑재고 보지 마시고 갑자기 좀 심심할 때 보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 학교 올 때부터 저는 전기는 다루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의 비하인드가 있는데 혹시 그 전기전자 기초 치셨나요? 제가 그거를 중간 기말 100점 맞고 수행 100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아무튼 나는 여기는 컴퓨터 치러 온 곳이다, 내가 용접하러 온 게 아니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뭐 개인의 차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인백가 쌤들 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쏘개과를 오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니까 쏘개인 거죠. 그리고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이제 부마이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마지막 한 퍼즐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마이키 가지고 저희가 멀티모듈 그리고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뭔가를 하려했습니다. 근데 뭔가를 하던 중에 다 취업이 돼서 지금 굳어 있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들 인설트에서 저희 관리하나요? 뭐 아무튼 그거는 인설트 친구들이 이제 각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능 붙여주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노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